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2021년 5월 13일 오전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편한 밤 되셨습니까? 요즘 왜 이렇게 편안한 밤이 되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어제도 한국장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아침 대바람부터 외국인들 자금 이탈이 더 거세지면서 쭉쭉쭉 내려 꽂으면서 마무리가 됐네요. 그래서 어제 장중에 소통방 통해서 그리고 트레이딩룸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수달은 스윙에 대해서 대형주 스윙에 대한 포지션은 이제 매도 우위 포지션으로 지켜보는 방향으로 포지션을 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까지도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도 작은 반등 구간이 나오질 않으면 그 자리에서 일단 대형주 스윙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반 손절 대응을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생각 중이고요. 이왕이면 이제 중국장 같은 경우 어제 그런 상황에서도 조금 반등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장이랑 일본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강하게 골파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은 미국장의 이런 급락세를 조금은 이제 반등하는 이제 흐름으로 한번은 꺾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만 오늘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5월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은 또 변동성도 워낙 심한데 이런 이슈까지 껴있다 보니까 쉽지 않은 하루가 될 것 같고요. 오전장에 반등을 주면 손실을 좀 줄인 상태에서 현금화 비중을 좀 늘리고 그리고 그대로 내려 꽂는 흐름으로 만약에 나와버린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반손절 대응이라든가 이렇게 대응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단은 그렇게 대응할 계획이에요. 목소리는 밝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말씀드리고 있는데 시장 상황은 쉽지가 않네요. 네, 그래서 뭐 그래도 뭐 그나마 조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는 좀 유럽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동시간대 움직였던 미국장이 굉장히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디커플링을 하면서 좀 흐름을 잡아주는 이런 흐름이 나왔으니까 한국장도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자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게 자금 이탈이 너무 심했어요. 한국장도 특히나 이제 그저께와 어제 이렇게 연달아 이틀 동안 외국인 자금 이탈이 너무 심했습니다. 이제 코스피만 내려놓고 보더라도 외국인들은 약 4조 7천억 그러니까 약 5조에 달하는 자금이 빠져나왔고요. 뭐 사실 시장 전체로 봤을 때도 어제 하루만 코스피 코스닥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한 걸 계산해 보게 되면 5조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무시무시한 수준으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어서 우리가 기대하는 기술적 반등이 시원한 수준으로 나와주기는 정말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네, 그 강한 하락 구간 그리고 매도 구간을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면서 물량을 받아줬는데 덕분에 이제 하락폭은 이 이탈한 자금에 비해서 그나마 크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매수 주체가 점점점 힘겨워지는 그런 하락세가 지속이 되게 된다면 점점 가속화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을 변경을 하면서 지금은 현금화 비중을 1차로 만들어 두는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둬야 나중에 이제 조금 우리가 변곡점으로 잡을 수 있는 바닥이 지지가 되고 다시 조금 상승 구간을 한동안 만들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미리 만들어둔 현금으로 기존 종목들 좀 대응을 해서 다시금 수익을 본다든가 아니면 손실을 보지 않고 빠져나오는 이런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상황 이렇게 되는 데는 주요한 뉴스 몇 개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됐는데 시장 상황 그러면 뉴스 짚어보면서 또 같이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인데 이 뉴스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어제 큰 폭락을 만들어 미국장 폭락세를 만드는데 가장 큰 키워드로 작용을 했는데 요즘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죠. 인플레이션, 네, 물가 상승이 굉장히 큰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니까 더 공포스럽죠. 자, 4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전년 동월 대비해서 4.2%가 상승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은 3%대 정도였는데 무려 그것보다 1%포인트 정도 더 높은 수준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수치로 봤을 때는 그 전년 동월 대비해서 상승률은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한 거고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이제 뭐 유가나 뭐 이런 부분들이 올라서 인플레이션 이렇게 높게 나온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근원 소비자 물가라는 것도 따로 보죠. 그런 부분들 뺀 거. 자,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1982년 이후
1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수준이 나오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하다라는 걸 우리가 체감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이 더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즘에 인플레이션 키워드로 해서 계속 하방을 만들고 있던 하방 압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해외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미국장이 굉장히 큰 타격을 보면서 내려 꽂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우리 증시에 대응하는 걸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내용에 이어서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완화 기조로 하고 있던 거를 어느 정도 돌려 세우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미 와 닿을 정도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아이고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계속해서 이어가야 됩니다. 이런 이제 부분들을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중앙은행 개입이 필요한 순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이건 이렇게 지나가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아침에 속보로 나온 뉴스인데요. 코인 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머스크가 또 한마디를 했거든요. 원래 테슬라 자동차를 사는데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해서 비트코인의 아버지, 그리고 자주 언급하는 이제 도지코인의 아버지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언급이 되는데, 돌연 갑자기 트위터로 직접 올리게 되면서 비트코인 결제를 이제 테슬라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중단하겠다. 그 이유는 뭐냐? 이유로는 비트코인 채굴하는데 전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화석 연료 사용이 급증하기 때문에 친환경에 해가 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 때문에 사용을 중단한다. 이게 뭐 속도 말로는 개소리죠. 그렇습니다. 아주 사람인데 사람 소리를 안 하고 개소리를. 네, 근데 이 친구가 앞에 테슬라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활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워낙 많이 올랐었어요. 자, 근데 반대되는 내용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급락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 자산 시장 전부 다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런 악재까지 이제 덮치다 보니까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증시와는 비교도 안 되게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인 투자하시는 우리 수달 패밀리 분들 만약 계신다면 이제 그만하셔야 될 시기입니다. 항상 이제 코인 쪽은 끝을 항상 생각을 해두고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상황에선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아무튼 이런 상황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제 아시아 증시 전부 다 약세였는데 특히 대만 증시가 아주 개판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만 같은 경우에는 세계 1위 기업이 있죠. TSMC. 네,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의 세계 1위 기업 TSMC가 있는데, 자, 이 TSMC가 한국으로 치자면 이제 삼성전자의 존재죠. 자, 근데 이 친구가 4월 매출이 예상 밖으로 실적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서, 안 그래도 증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실적이 조금 약한 실적까지 발표되다 보니까 주가가 쭉 흐르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만 지수가 장중에 무려 8%까지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말아 올려서 4%대 하락으로 마무리를 하긴 했는데, 야, 살벌했죠.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한국에도 남일이 아닌 게, 한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주요한 섹터가 반도체 섹터인데, 야, TSMC가 이 모양이면 너네 삼성전자도 괜찮겠어, 이런 흐름 당연히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반도체 섹터 전체가 다 약세가 될 수가 있죠. 그러면 한국장은 당연히 하락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장도 영향을 많이 받았고 외국인들 자금 이탈도 워낙 강했던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아시아 증시가 아주 눈에서 물이 줄줄 나고 있다, 이런 거. 수급이 너무 안 좋습니다. 자금이 쭉쭉 이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자, 너무 암울한 이야기만 했으니까 마지막에는 조금 그래도 즐거운 뉴스 하나 살펴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과의 지금 이제 이번 달에 21일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 정상회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겠죠. 정상이 만나서 잘 지내서 밥은 먹었어, 이런 얘기만 하고 헤어지는 건 아니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한미 동맹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거고, 경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할 거고, 뭐 좀 뭐 만났으면 뭐라도 이제 성과를 만들어야 돼요. 이 친구들은 뭐 정치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되니까 뭐든 이제 협의했다라는 거 좀 발표할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걸 미리 이제 의제로서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야기 나눌 건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야기 나누는 것 중에서 백신 동맹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주요 의제 중에 하나로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와 모더나로 대표되는 굉장히 주요 기업 두 가지가 있죠. 그리고 노바백스도 있고요. 이 친구들은 지금 뭐 아무래도 아스트라제네카는 부작용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비해서 그 횟수나 이런 거를 떠나서 일단 이미지상으로는 굉장히 안전한 백신으로 좀 상대적으로
안전한 백신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굉장히 이 친구들의 백신 물량을 구하기 위해서 각국이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 이 친구들을 미국에서만 생산을 하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급이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너네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에서는 생산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가보자. 백신 열심히 만들어서 팔아보자. 너네도 돈 벌고 우리도 돈 벌고 같이 좀 해보자. 이제 이런 협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어제 화이자와도 이제 이런 부분이 논의 중이다라는 찌라시가 나오면서 회사 자체 공시에서는 아니라고 부인을 하긴 했지만 조금 이제 수급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여지가 있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와 모더나 모두 다 이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SK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후보군으로 들어가고는 하지만 일단 계약서를 쓴 상으로 이제 노바백스 생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엮여 있다 보니까 관련된 백신과 관련된 이야들이 좀 나오게 됐을 때는 백신 관련주들 5월 21일 기점으로 해서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여지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수가 결국 큰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는 이런 재료들과 기대감 때문에 어느 정도 낙폭을 멈추고 오히려 하락장에서는 재료가 있는 몇 안 되는 종목적으로 수급이 썰리는 형상도 나와요.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온다면 백신주들은 좀 초강세를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 참고하고 머릿속에 넣어두고 혹시 수급 특이점이 나오면 공략할 준비를 해두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이제 살펴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지수 상황과 주요 뉴스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쉽지 않은 하루가 되겠지만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다스닥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